첫째도 민원 소통, 둘째도 민원 소통. 소통이 습관인 국회의원이 있다? 찾아가야죠. 일부러 오시기가 쉬운가요? 대민 접촉에 관심도 많고 만나고 또 만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의 불편한 점들을 찾아서 그 불편한 점을 개선해 주는 게 법 개정 과정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시민들의 생각과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까라는 생각 속에서 나온 정책들이에요. 재선 아산시장 출신으로 지역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지역 전문가. 발로 뛰어 보답하는 소통 정치. 복귀왕 의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의원 충남 아산 갑지역구 복귀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충남 아산시장과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 등으로 행정 경험을 갖춘 복귀왕 의원. 19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재선 의원입니다. 9월의 어느 날, 아직 까치만이 출근한 이른 아침. 그런데 이 시간에 출근하는 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이때 출근하세요? 모임이 있어요. 공부하고 회의하는 모임이 7시 반부터 시작이 돼서 아침에 나와서 간단하게 운동하고 샤워하고 이렇게 이제 옷 갈아입으려고요. 근무복으로. 그 딱딱한 정장으로. 벌써 지하 2층 체력 단련실에 들러 운동을 하고 오는 길. 밤사이 잠겨있던 의원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는데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아무도 없는 의원실 내부. 그 의원실에 불을 켜는 것도 그의 몫입니다. 다른 분들 아무도 출근 안 하셨네요, 아직. 그렇죠. 그 친구들은 9시쯤 출근할 겁니다. 보통 의원님 나오시면 이렇게 고전한 분들은 아이, 뭐하라 그래요. 저도 길도 알고 다 다닐 줄 아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침 출근 운전도 제가 하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아침 초찬 회의가 있어서 그런데 다른 날은 여기 와서 계란 삶은 거,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제 이런 야채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오이, 그 다음에 요 샐러리. 살 빼려고. 7시 반 아침 약속이 있는 게 월화 수목 금 중에서 5일 중에서 한 3일 정도 있고 나머지 이틀 정도는 이제 아침 약속이 없고 그러면 조금 여유롭게 운동도 좀 또 길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아침 챙겨 먹고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의원실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앞서 근무복이라 말했던 와이셔츠로 옷을 갈아입으며 하루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자, 하셨네요. 변신 성공. 이제 가야지. 얼른 가야지. 그렇게 국회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오늘 첫 일정은 당내 모임 참석.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해 모인 노동 존중 실천단 조찬 회의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현재 우리 노동이 처한 현실과 또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유라기보단 일정이 많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쓰지 않으면 그 일정들을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국회에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을 가져야 그 부분에 대한 정책과 법안 이런 것들을 손볼 수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정활동 과정 이 부분은 이제 9시부터 10시 사이에 배치를 하고 그 나머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저의 공부 이런 부분들은 아침 일찍 시간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밥을 먹는 시간조차 그냥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국회의원. 아침 공부가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9시 회의하러 또 갑니다.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아산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정치에 입문. 그리고 2004년 국회 첫 입성 후 예기치 못한 좌절. 네, 반갑습니다. 충남 아산 갑 지역구 복귀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30 중반에 여당 내 최연소 국회의원의 영광을 누렸었고 또 그 어린 나이에 좌절도 맛보고 하지만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여러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20대, 21대 모두가 다 국회와의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정무비서관으로서 대국회의 교량 역할을 하는 역할. 그 다음에 22대 때는 비록 낙선했지만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서 국회 전반에 대한 운영에 직접 개입하고 참여하는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지금 22대가 저 개인적으로는 19년 만에 국회에 다시 복귀를 한 것이지만 지난 20대, 21대 경험과 과정들이 저에게는 고스란히 함께 섞여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이나 낯설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온 국회. 이곳에서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펼쳐나갈까요? 그 청년의 열정 잃지 않고 제가 경험한 많은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답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의 편리와 농촌의 여유를 모두 갖춘 충남 아산시. 오늘은 지역 일정을 소화하는 날입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열린다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벌써부터 찾아오는 이들이 있네요. 어떻게 되세요? 부위원장님. 나는 저기요. 여기 5동 주민입니다. 저 평상시에 우리 복귀왕 의원님께서 대민접촉에 관심도 많고 소통을 잘 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나서 이번에 우리 아파트에 민원이 있는데 한번 건의하러 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복귀왕 의원. 오늘은 시도 의원들과 같이 지역 곳곳에서 주민 민원을 듣는 날. 그런데 민원실이라기엔 어딘가 범상치 않은 장소. 아무리 봐도 여기 고깃집 아닌가요? 고깃집에서 민원 소통을 한다고요? 저희 건너편에 아파트가 2개 단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그 건널목이 있어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보시기에 좀 좋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장소를 택하게 됐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이시라고. 네. 고깃집이든 마트 건물이든 주민과 가까운 곳이라면 장소 불문. 어디든지 찾아가 시작되는 민원 소통의 장. 앞으로 이틀간 주민과의 만남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첫날인 만큼 다들 준비로 분주합니다. 다행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사장님, 장소 제공하신 분. 그 옆에는 우리 여성위원장님, 또 저 옆에는 지역비서관님. 그 옆에 좀 무섭게 생긴 사람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죠? 유부남이니까. 주말 부부신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당원분들은 저를 좋아하죠. 안 그런가? 제가 좀 오해. 이분들하고 고생 많이 했죠. 선거 과정에서도. 힘든 시기를 함께 겪어온 이들. 이제는 가족처럼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민원인을 만날 시간. 오늘 만날 주민들은 저마다 어떤 민원을 들고 왔을까요? 오시죠, 일로 오시죠. 건설기계법. 5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소액에 대해서는 보답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떼이는 돈들이 많아요. 최소 건설기계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건설기계 임대를 하고 결국은 떼이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한 분 한 분, 저마다 각기 다른 민원의 내용들.
그런데 이 민원을 실제로 다 반영할 수 있는 걸까요? 그대로 반영해야죠. 그러니까 법을 바꾸고 하는 게 그냥 탁상 공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의 불편한 점들을 찾아서 그 불편한 점을 개선해 주는 게 법 개정 과정 아니겠습니까? 급여가 200만 원 내인 거예요. 24시간 일을 하고 시간외를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그 노동법에도 저희가 이권 해석을 받아서 여기 자료 다 첨부했거든요. 뭐 하고 시간외를 제공해주면 일단은 인력은 보강되고 이제 왜냐하면 선생님이 구해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애들이 안정되게 양육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엄마가 맨날 바뀐다고 생각하면 애들이 가뜩이나 불안한 요소로 시설에 오는데 교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공동생활 가정과 관련해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민원. 공동생활 가정이란 부모의 학대, 방임, 빈곤 등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교사들이 버티지 못하고 자주 바뀌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 방법을 찾아봅니다. 자료는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걸 갖고 아동교육과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관련된 정책권의 카드를 만들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는 못 읽어. 이렇게 써서는 대화가 안 돼. 이걸로는. 아는 사람은 훤히 아는데 알겠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매우 쉽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걸 가지고 모두 만나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규율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고 투팩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게요. 함께 고민을 나누고 방법을 찾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 이 문제를 제가 직접 해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공통의 역할이지. 민원인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선은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게 이제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중간에 있는 거다 보니까 각 광역 그 시도별로 달라요. 충남 같은 경우는 차별이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속상하고 미안한 거죠. 그 민원인 분들에게는. 그런 벽들이 좀 답답해서 국가에서 풀지 못할 때는 지방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냥 터놓고 허물없이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첫 번째 민원 소통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도착한 곳은 지역구 내에 위치한 한 마트 건물. 이곳에서 두 번째 민원 소통을 이어갑니다. 아까는 온양 5, 6동 주민들 대상으로 한 거고 오늘은 이제 온양 1, 2, 3동 대상으로 아무래도 접근하기 편하고 마트 있고 그러니까 그냥 시장 보러 오셨다가 뭐 대화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이런 주민들이 있으시면 오시라고 여기다 양해를 구해서 여기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찾아가야죠. 일부러 오시기가 쉬운가요? 이미 꽤 많은 주민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런데 민원인을 만날수록 느끼는 게 있다고요. 제가 시장할 때하고는 민원의 질이 좀 다르네요. 이 지역에서의 생활의 불편함, 이런 생활 민원들이 많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정책 검토 사안이나 법 개정 사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건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아산시장을 연임. 전국 최초 100원 마중 택시를 도입하고 생태 하천을 복원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 천 이름이 온천천인데요. 이게 여기 온양온천 목욕탕 물들이 이쪽으로 그냥 내려와서 시궁창 냄새가 나던 이곳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냄새가 안 나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이렇게 됐는데 요 천의 저쪽 편이 이름이 되게 예뻐. 장미마을이라고. 충남에서는 가장 큰 성매매 장소였어요. 그런 어찌 보면 부끄러운 장소였었는데 아산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장미마을 도시재생 사업. 그 배경에는 학창시절의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학교에 오면서 시내를 왔는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장미마을을 거쳐서 제 중학교가 저 뒤에 있는데 학교에 오는 것이 일종의 무용담. 아침에도 여전히 성매매 그 여성들이 서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나 거기 들렸다 왔다 라는 게 무용담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우리 도시의 부끄러움이고 우리 나라의 부끄러움이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어서 그런 시설, 부끄러운 시설들을 정리했다라는 것이 나름대로는 복귀와 너 기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당장 나의 생업이 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래도. 전체 아산이라고 하는 더 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받아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아직은 아쉽지만 장미마을이라고 하는 집장촌을 없앤 결과가 원도심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가 됐느냐라고 하면 아직은 성과는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쪽에 청년주택이 들어서고 인구가 이쪽으로 모여지면 그래도 저녁에 여기에서 뭐 맛있는 식사라도 하고 맥주라도 한잔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이쪽으로 좀 형성이 되면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연간의 시정 경험은 의정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사고, 예를 들어서 제가 국토상임이지만 국토상임위에서의 역할이지만 이것이 시, 군 단위, 우리 생활행정에서는 어떻게 구현될까? 탁상 정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생활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정책들, 법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튿날 안녕하세요. 네. 잘 주무셨어요? 주말 아침 일찍부터 일정을 시작하는 복귀왕 의원. 그리고 연일 이어지는 민원인들과의 소통. 저마다의 답답함을 안고 찾아오는 주민들이 있기에 주말도 반납하고 소통을 이어갑니다.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아산이 이제 신도시가 있어서 신도시 쪽으로 발전축이 이동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 신도시가 만들어진 모든 도시들은 원도심이 점점 더 침체되고 있는데 우리 아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원도심의 침체를 극복해내는 거예요. 오전 민원 소통 일정을 마치고 지역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 때문에 찾아오기 힘든 상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온 겁니다. 그러게 큰일이네. 너무 덥고 이러다가 재래시장 좀 시원하게 해줘요. 저쪽에 이제 그만하고 저 어디? 저 바깥에는 이제 그만 좀 하고 여기 좀 어떻게 좀 해줘. 그렇잖아도 여기 방법 찾아보려고 여기 상인회 분들이랑 이야기하고 여기 좀 어떻게 해줘. 그랬어요. 그리고 현장에 와봐야 알 수 있는 각종 민원을 접하고 시장 상인 간담회도 참석합니다. 무엇보다 원도심 활성화를 호소하는 상인들. 그래서 거기를 판매처가 아닌 다 먹거리로 우리 시장하고 붙어있으니까 하면은 여기로 올라오면 시장은 당연히 사람들이 유입이 돼요. 같이 더불어 살 수가 있거든요. 이 한랭가하고 전통시장하고 그거를 바라보는 거지. 현재 지원으로는 그냥 생명 연장이에요, 그냥 사실. 무슨 말 하는 그 사업이 시작돼서 원도심에 집중적인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서 상징적으로 세무서를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 그건 뭐 내년 중으로는 확정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쇠퇴해가는 원도심의 현실을 매일 피부로 접하고 있는 상인들. 그들과 함께 원도심을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복귀왕 의원이 최근 주목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 산자락이었었는데. 네네. 예. 아마 여기에는 지금도 가재도 살고 그럴 거야. 가재도요? 그럼 깨끗한 데니까. 예.
이곳은 지역민의 수건이 곧 이루어질 장소. 아산시가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올해 2018년이면 이곳에 경찰병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아산시를 돌고 있는 링도로가 지금 저 빨리 달리고 있는 게 링도로인데 빠져서 바로 시내 안 들리고 외곽도로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들어서면 위치가 딱 좋죠. 이제 문제는 이제 규모가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진료가 가능한 이런 이제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만들어져야 그 기능이 제대로 이제 수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곳에 경찰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봐요. 젊은 인구들 또 일하는 사람들이 병원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원도심을 생활권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쪽 지역의 도시 개발의 효과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산시에는 여러모로 발전의 어떤 그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의 이러한 지역 애정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산에서 태어나서 아산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웠고 그리고 아산에서 젊은 나이에 정치를 시작을 했고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산은 저한테 모든 기회를 다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를 있게 한 근본 뿌리가 바로 아산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이전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 그리고 자신에게 수많은 기회를 준 주민들. 그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역구를 돌봅니다. 오전 국회 일정을 마치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복기왕 의원. 12시 뉴스에 이제 정치 대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은 YTN 방송국에 출연을 하고 있어요. 방송 출연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말로 어떠한 시각으로 이런 정치 현안들을 풀어내야 되겠구나. 나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저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 전 출연자들이 준비하는 대기실. 복귀왕 의원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니 이렇게 같이 토론하시면 사이가 안 좋을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여야에 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한국 정치가 양 극단의 진영 정치에 포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합리성과 균형 감각을 가지신 분 중에 하나라고 좀 믿습니다. 그게 국회 내 의도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야, 그리고 여당의 주류가 그런 분들이 되고 야당의 주류도 그런 분들이 되어야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아주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진영 출연자의 후한 평가. 그럼 분장실 선생님의 평가는 과연 어떨지요? 오래전부터 진짜 너무 좋으세요. 인간적이시고 너무너무 따뜻하시고. 동네 큰 오빠. 맞아요. 예뻐졌어요? 진짜 최고예요. 정치 현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을 이어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이윤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을 다시 사회에 재투자하는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서 우리 공동체의 희망을 더 크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 시대가 우리 민주당에 부여한 과제 중 하나이고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공동체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 가치들을
찾아보자.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와 살아남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에 된 경제를 좀 만들어 보자. 제가 아산시장으로 있으면서 충남에선 최초로 사회적 경제과를 신설할 정도로 앞서가는 행정들 그리고 많은 성과들을 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구호만 있는 사회적 경제가 아니라 실제 지방도시 곳곳에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더 가치 있는 사회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경험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지역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발로 뛰고 있는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지만 그럼에도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는 복기왕 의원. 항상 주민의 곁에서 주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